수도권 브리핑입니다. 김포와 연천 등 접경 지역을 평화경제특별구역으로 지정하고 산업단지나 관광특구를 조성할 수 있는 평화경제특구법이 17년 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평화경제특구는 시도지사의 요청에 따라 통일부와 국토교통부 장관이 함께 지정하게 되며 산업단지나 관광특구를 조성할 수 있습니다. 대상 지역은 경기 김포와 연천, 파주, 인천 강화와 옹진, 강원, 철원과 화천 양구와 인제 고성 등입니다. 평화경제특구로 지정되면 개발 사업자는 토지 수용은 물론 도로와 상하수도 시설 등 기반시설 설치를 지원받고 세금 감면 혜택을 받게 됩니다. 입주기업 역시 지방세와 부지임대료를 감면받고 운영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평화경제특구법안은 북한 인접지역에 평화경제특구를 지정하고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로 지난 2006년 처음 발의됐습니다. 경기도가 시흥시를 중심으로 한 경기 서부권에 바이오 산업을 집중 육성하기로 했습니다. 경기도는 지난 25일 경기 서부권 글로벌 바이오 허브 비전 보고회를 열었는데요. 경기도는 2026년까지 신규 바이오 클러스터 3개소를 구축하고 2만 명의 신규 고용을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세계적 경쟁력을 보유한 바이오 클러스터 구축과 바이오 고급 인재 양성, 글로벌 바이오 기업 육성을 위한 창업 생태계 조성을 3대 전략으로 내세웠는데요. 경기도는 비전 보고회와 함께 세계보건기구 글로벌 바이오 캠퍼스 유치도 결의했습니다. 글로벌 바이오 캠퍼스는 보건복지부에서 글로벌 바이오 인력 양성을 위해 추진하는 공모 사업인데요. 경기도와 시흥시, 서울대학교는 지난해 9월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글로벌 바이오 캠퍼스 유치를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보건복지부는 다음 달 말 바이오 캠퍼스 후보지를 최종 선정할 예정입니다. 숨죽인 긴장감이 환희로 바뀌는 순간이었죠. 25일 오후 6시 42분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가 실용위성 8기를 모두 궤도에 안착시키며 3차 발사에 성공했습니다. 우주 도전 30여 년 만에 이뤄낸 한국의 성과입니다. 누리호는 2021년 10월에 1차 발사를 그리고 작년 6월에 2차 발사에 성공했는데요. 3차 발사는 앞선 1, 2차 발사와는 달리 민간 기업인 한화에어로가 참여해 이목이 집중됐습니다. 이번 발사의 성공을 통해 향후 민간 기업이 우주 산업을 주도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된 것입니다. 또 3차 발사체에는 2차와는 달리 실제 위성이 탑재됐는데요. 위성을 우주 궤도에 올려놓음으로써 향후 외국 위성을 한국 발사체에 실어서 쏴줄 수 있는 가능성도 확인했습니다. 누리호 3차 발사가 성공하면서 우리나라는 명실상부한 세계 7번째 우주 강국이 됐습니다. 앞으로 정부는 2027년까지 3차례의 누리호 발사를 예정하고 있고 이 과정에서 점진적으로 민간 주도의 비중을 늘린다는 계획입니다. 경기도가 택시업계의 경영난 해소를 위해 7월부터 택시요금을 인상한다고 밝혔습니다. 경기도는 지난달 소비자정책위원회를 열고 택시 기본요금을 3,800원에서 4,800원으로 1,000원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또 심야할증 적용 시간도 1시간 앞당겨 밤 11시부터 오전 4시까지로 늘리고 할증료율을 20%에서 30%로 높이기로 했습니다. 더불어 경기도는 택시 종사자의 처우 개선을 위해 요금 인상 후 6개월간 법인 택시의 운송 수입 기준금을 동결하고 신규 입사자에게는 10만 원, 재취업자에게는 20만 원의 지원금을 회사가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서울시가 한강공원 등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 무료 공공 와이파이 3,000대를 추가 설치했습니다. 서울시는 지난해 청계천, 이태원 관광특구 등에 공공 와이파이 4,500대를 설치한 데 이어 올해 안양천 산책로 등에 3,000여 대를 추가 설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수도권 브리핑이었습니다.